토트넘의 오랜 팬이었고 트렌드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가 4번이나 의 손에서 반지를 얻긴 합니다. 스포츠 토크의 킹을 가리는 스토킹, 오늘 농구부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길 해설위원, 김일도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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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들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불교입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예. 클래식 NBA를 먼저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최영길의 클래식 NBA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가까운 클래식 선수를 조금 소환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또 최영길 위원이 준비한 인물은 누구죠? 스티븐 애쉬 선수를 골랐습니다. 패스 마스터, 또 2대2의 장인. 그렇죠. 이 선수는 예. 대기 만성형이기도 하고 또 노력파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캐나다가 농구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대학을 오기 쉽지 않았고 센타클라라 대학을 진학을 했죠. 또 이 선수는 아버지가 영국인이고요. 네,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아공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남아공이 당시만 하더라도 인종차별, 아파르타인 헤이트라고 해가지고 분리와 증오, 이래서 흑인들을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축구도 굉장히 잘하죠. 스티븐 애쉬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삼촌도 축구 선수였고 삼촌이 토트넘에서 아마 축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이구나. 토트넘의 오랜 팬이었고 네. 그리고 보면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공이 데드됐을 때 막 발로 레프팅, 하는 거 보면 맞아요. 굉장히 발재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사포 해가지고 그 농구 골대 이렇게 넣는 것도 봤고, 또 더 어떤 이야기를? 산타클라라 대학은 그렇게 잘하는 대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5번으로 피닉스 선스에 뽑힙니다. 하지만 피닉스 선스가 트레이드를 하면서 댈러스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댈러스에서 이제 덩노비츠키를 만나고 마이클 피니를 만나면서 빅3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빅3 중에서 가장 주목을 덜 받은 선수였죠. 결국은 이 선수가 자유계약 신분이 됐을 때 2004년도에 피닉스 선스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스티븐 애쉬가 MVP를 탈 것이다 예상을 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2004, 2005 시즌 혁명적인 농구를 이끌면서 피닉스 선스를 정규리그 1위 그리고 수비 농구 시대에 평균 경기당 110점을 넘는 가공할 만한 공격 농구를 이끌면서 MVP를 수상을 하게 됩니다. 04-05 시즌이 어떻게 보면 NBA에게는 트렌드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05 시즌이면은 우승을 어느 팀이 했던 시즌이죠? 샌앤토니오 스퍼스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전 시즌엔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다 80점대 넣는 팀들이 수비가 강점인 그렇죠. 팀들이었죠. 그런 농구를 하던 시대에 공격 농구를 이끌면서 MVP를 탔고요. 그 다음 시즌에도 MVP를 타면서 2년 연속 MVP를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시가 댈러스의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 피닉스에 오기 1년 전에 29승 53패였어요. 근데 내시 첫 시즌부터 62승 20패. 맞아요. 그렇죠. 야, 이거는 대단하네요. 경기당 예. 110점 4득점.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3점슛 시대를 연 장본이기도 합니다. 3점슛 비율이 28.9%. 지금 뭐 30%가 넘는 팀들도 많지만은 이 정도 던지는 팀이 없었거든요. 근데 경기당 24.7개를 던져서 9.7개를 성공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농구. 현대 농구를 뭐 페이스 앤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페이스 빨리. 그리고 공간을 넓게 이런 농구를 창시한 것이 스티븐 애쉬하고 피닉스 선스였습니다. 아, 그래요. 스티븐 애쉬의 그런 활약을 좀 수치적으로 설명을 풀어주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2년 연속 MVP를 탔다는 얘기는 아까 했죠. 네. 그리고 올스타에 8회, 그리고 올 NBA 퍼스트 팀에 3회 뽑혔고요. 어시스트왕 5회. 그리고 180 클럽이라고 있죠. 네. 그 자유투 성공률 90% 이상, 야투 성공률 50% 이상, 그리고 3점슛 성공률 40% 이상을 4번이나 기록을 한 슛 하나는 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어시스트가 대단한 게 이런 내시가 뛸 때 모든 득점이 내시의 손에서 어시스트가 나왔다는 것 비율이 50% 이상이었던 것이 4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팀 득점의 그렇죠. 절반 이상이. 그렇죠. 내시가 뛰는 순간에 득점의 50%를 내시가 어시스트를 통해서 만들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이거를 4번이나 기록했다라는 것은 슛도 좋지만은 어시스트의 달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현역 뭐 은퇴 선수 다 포함해도 이제
내시 선수가 전체 3위더라고요. 그렇죠. 어시스트가 통산. 그리고 포인트 가드가 2년 연속 MVP 수상한 거는 매직 존슨 이후 처음이에요. 16년 만에. 그렇게 굉장히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스티븐 애쉬에 대한 그런 손끝에서 나오는 어시스트의 확률을 얘기했을 때 제가 굉장히 여기에 많이 제가 이해를 했었던 부분이, 저희 KTNG 시절, 제가 2008년, 2009년에 KTN 시절에 주희정 선수를 필두로 저희가 이현호, 김일두가 약간 단신이지만 지금 이런 농구를 했었어요. 피닉스 선즈 같은. 그래서 사실은 KTNG와 저는 피닉스는 런앤건. 동급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제가 196의 큰 신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피닉스 선즈의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봤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영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저는 제가 다 몸에 했던 플레이들이에요. 주희정 선수와 피켓롤 후에 롤을 하던가 팝을 하던가 하고 주희정이 흔들고 반대에 황진원, 양희종이 받아먹었던. 그쵸. 네. 근데 정말 제가 약간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었던, 저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일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KTNG는 피닉스 선즈와 비슷하다. 그리고 나는 아마레 스타드마이어다. 약간 저도 약간 그렇죠. 네. 아무튼 또 김일두 스타드마이어 평행 이론을 잠시 뒤로 하고 일두마이어. 예, 우리가 이 0405 시즌의 피닉스 선수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현재 농구의 트렌드를 바꾼 팀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어기에는 또 내시뿐 아니라 마이크 덴토니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 덴토니 감독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뛰었고 유럽에서 성공했던 감독이었습니다. 유로리그 파이널 4에 2차례나 올랐던 감독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인데, 그동안 NBA는 농구라는 건 확률 게임입니다. 그죠? 보통 골 밑으로 가까이 가면 확률이 높아져요. 맞아요. 그런 농구를 추구했던 게 NBA였어요. 그 당시는. 근데 유럽 농구는 오픈슛을 던지는 것으로 확률을 높이는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 오픈슛을 어떻게 만드느냐? 스페이싱을 벌리고 3점을 던지고 피켓롤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오픈을 찾아내는 이런 농구를 도입을 한 게 마이크 덴토니 감독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 3점슛 비율도 1위였지만은 페이스도 1위, 그리고 야투 성공률 1위, 보정 야투 성공률도 1위, 3점슛 성공률도 1위였습니다. 압도적인 지금 현대 농구의 추세에 맞는 시작을 알린 팀인데요. 그러네요. 이 팀의 구성이 보면은 스티븐 애쉬 외에도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아까 말씀드렸죠. 조 존슨. 이 당시 조 존슨이 3점슛 성공률이 47.8%였어요. 47.8. 리그 2위였습니다. 퀸튼 리처슨이 35.8%. 하지만 이 선수는 개수로는 리그에서 공동 1위. 그리고 스티븐 애쉬가 43.1%. 그리고 식스맨이 짐 잭슨이 45.9%. 그리고 가장 약한 3점 슈터 중에 하나인 메리언이 33.4%를 넣었으니까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한 팀에서 이 한 팀에 있는 주전 멤버들의 3점슛 성공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내쉬의 손에서 어시스트를 받아서 넣은 거죠. 62승 20패로 압도적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지만 아쉽게 플레이오프에서 좌절을 합니다. 그 이야기도 참 아쉬운데요.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에서 댈러스를 만났습니다. 댈러스를 이기게 되는데 아쉽게 이때 준결승 2차전에서 조 존슨 선수가 덩크를 하다가 제리 스택하우스 선수가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땅에 크게 떨어지면서 안마골절 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플레이오프를 못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때 아쉬운 게 덴토니 감독이 유럽에서 막 왔어요. 네. 유럽 농구 40분 농구입니다. 그래서 주전을 거의 6명만 쓰고 체력 플레이오프 관리. 때 거의 나머지를 안 돌렸어요. 근데 한 명이 빠져버리니까 타격이 너무 심하죠. 그렇죠. 물론 짐 잭슨이 주전급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되지만 벤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벤치가 약해지다 보니까 샌안토니오의 경기에서 밀리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조노 존슨이 와서 1승을 하게 됐지만은 결국 그걸 극복을 못하고 샌안토니오가 결승에 올라가서 디트로이트를 꺾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참 아쉬운 장면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내시가 우승을 못하게 되는데 2년 후에 또 다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다시 또 두 팀이 만나요. 플레이오프에서. 네. 2승 2패를 만드는 경기 4차전에서 내시를 경기가 다 끝났어요. 일방적으로 끝난 상황에서 로버트 호리 선수가 어깨로 내시를 치면서 경기장 바깥으로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몸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마레 스타더마이어하고 보리스 디아우 선수가 벤치에 있다 코트로 들어옵니다. 그럼 자동 출장 정지를 받게 돼요. 두 선수가 벤치 클리어링 안 되는구나. 두 선수가 두 경기씩 못 뛰게 되면서 결국은 샌안토니오 역전을 당하면 또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내시는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샤키로닐이랑 스티븐 애쉬가 한솥밥을 먹기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피닉스 선수가 같이 네. 뛰기도 했죠. 하지만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또 나중에 요즘 오닐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내시를 깎아내리더라고요.
근데 오닐이 단점이 피켄롤을 잘 못해요. 꽂아줘야지 하는 선수야. 등지고 혼자 하는 하네. 선수예요.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시랑 안 맞는 거예요. 내시는 와 너 걸었는데 아. 오닐은 나 줘. 오닐은 자기 공격을 먼저 보는 선수입니다. 스크린을 거는 것보다 내 공격을 먼저 보기 그렇구나. 때문에 스크린을 먼저 걸어야지 피켄롤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닐의 잘못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 팀에 있는 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오닐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았죠. 내시가 뭐 3점 라인에서 볼 잡고 있으면 오닐이 얼른 올라가서 덜커덩 걸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오닐은 덜컹덜컹 와야 되기 때문에 딱 걸고 딱 빠져서 해줘야 되는데 그치. 나 줘, 너 줘. 그냥 그 주의니까 내시도 자기가 흔들어서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데 센터 꽂아주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7초 이내 공격했는데 오닐은 10초 이내 오는데 뭐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 내시는 우승을 못했지만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컨설턴트로 들어가서 골든스테이트가 우승할 때 일조를 하면서 결국 반지를 얻긴 합니다.